함께 정치권 최대 현안에 대해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정치수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친절인 정청래입니다. 왜 친절입니까? 오늘 친절하게 좀 설명할 게 있어요. 네. 설명 듣기 전에 요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설명 아니죠? 다른 거 설명. 뭐 그건 아니죠. 네. 예. 떠날 때가 됐다면서 본인의 SNS에 좀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네. 또 청와대가 첫눈 오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반려했어요. 자, 야당에서는 무슨 사태 핑퐁쇼 아니냐, 이런 국민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 탁현민 행정관과 통화했습니까? 네, 통화를 했죠. 네. 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전부터 이미 사의를 표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공격을 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가을에 정상회담도 있고 또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그때까지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려를 했어요. 네. 사표를 반려했으니까 조직인으로서 또 그걸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표를 내면 내지 SNS에 그걸 밝히고 이걸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참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이런 거예요. 글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몇백 명인데 네. 행정관이 그만둘 때마다 그렇게 뭐 요란을 떨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능력 있으면 뭐 그냥 계속 쓰든지 아니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나요? 지금 불만 섞인 아니, 토로죠. 너무 지금. 요란을 떠는 것 같아서. 이런 거예요. 본인은 계속 사표를 냈는데 네. 안 받아주니까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면 작심하고 사표를 낸 것이고, 왜 이렇게 요란하냐,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냐는 것은 그걸 보도하고 있는 종편 언론들이에요. 본인들이 보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보도량이 많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걸 보고 자기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하는 거 보면 잘하는데 저는 이 기회에 이제 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대통령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후보들이나 당대표들이나 있는데 이런 능력 있는 친구들이 가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못 받아 먹어요.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많고. 아니, 대통령이 그걸 이제 혹시 받아 드시는 거지, 우리 쉽게 말해서. 정도님 본인 경험도 좀 포함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MB와 결심을 같이 했는데, 예. MB와 같이 일할 때 MB하고 죽이 잘 맞았던 게 MB가 저를 잘 받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받아준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 발휘를 잘 하죠. 받아주는 분들이 많은데 다르게 받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제안하면 열받아 하는 분도 있어요. 자, 뭐, 근데 문제는 글쎄요, 이 탁현민 행정관이 선임 행정관이잖아요. 네. 근데 또 야당에서는 항상 탁현민 행정관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선임 때부터. 선임 행정관으로 선임됐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긴 본인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능력은 있고 일은 자꾸 이제 하라고 그러고, 근데 자꾸 이제 공격하고 본인이 논란의 소지가 되고, 또 이제 국회에서 또 자꾸 이제 타겟팅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진작 그만두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얘기 지금 정도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행정관도 많고 잘하긴 잘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행사 치러낸 거 보면 참 보기가 좋았는데 어쩌면 이런 의혹이 될 수가 있어요. 탁현민 없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이 일단 검증되고 공격수로서 뭐 최고를 인정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행사 기획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하는 기획 행사는 탁현민밖에 지금 안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 사람을 써서 이게 좀 부족한 것보다는 검증이 된 탁현민 행정관이 계속 일해줬으면 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인지상정이죠. 그럼 탁현민 행정관 뭐 쭉 가는 거 진짜 첫눈 오면 가는 거 어떻게 아니, 됩니까? 첫눈 오면 보통 헤어진 사람도 만나는 날인데 뭐 또 첫눈 오면 또 보내주겠다는 것도 뭔지. 이렇게 첫눈 올 때 헤어지는 사람도 가끔 있는 거죠. 일단 겨울 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보면 그러겠네요. 되겠네요. 네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근로제죠. 지금 이 좀 싸움 갈등 양상이에요.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김영주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당청이 싸우는 모습 또 내각을 비판하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네. 요거 설명문이죠. 네, 참 친절이면서 설명하겠는데 네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죠. 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OECD 1년 노동시간 평균이 1,700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2,058시간이에요. 맞네요. 그리고 독일이 1,300시간입니다. 근데 가성비, 시간당은 독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가. 생산성. 노동 생산성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잡는 이제 과정인 것이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것은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오해인데요. 당에서는 왜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느냐, 이걸. 6개월 계도 기간. 그렇죠. 근데 이제 홍보하려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선거 잘못하면 선거법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시니까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런 홍보 활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런 비판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것이고 제가 양쪽 알고 봤더니 갈등은 없고 그리고 이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저는 뭐처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는 그건 독재국가 같은 데서 이제 있는 거고 이게 당에서 이제 정부를 이렇게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민심에 아무래도 가까이 가 있거든요, 당이.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주 50시간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60%나 돼요. 많다. 예. 예. 그래 되고 탄력 근로제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름철에 빙과류 네. 사업체 같은 경우 일을 연장 시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수출업체 갑자기 주문량이 몰렸어요. 근데 우리는 주 5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안 한다. 이러면 국익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탄력적으로 시간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건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적용할 때가 어딘지를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기도 하고 실태조사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아주 건전한 하여튼 긍정적인 뭐 비판과 논란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꼭 갈등으로만 보지 말고요. 네. 그렇게 견제하고 비판한다고 보면 되고 그 대신에 노동부에서 사실 법 만든 지가 오래됐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 저도 좀 불만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지금 김영주 장관 사실 가까운 사이라서 비판하기가 좀 뭐한데 좀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겠죠 아마도. 예. 제가 지금 봤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을 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연 노동자 편을 들었던가? 사용자 편을 좀 많이 사용자 들었죠. 편을 많이 들었죠. 예. 그런 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 이런 것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화이팅. 네, 화이팅 얘기 들으면서 잠시 광고 좀 듣고 와도 될까요? 제가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해찬 대 반이해찬? 아니, 대결. 이해찬이냐 아니냐. 이해찬이냐, 네. 이해찬 아니냐. 네. 이런 대결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결도 아니고 네. 그냥 지금 당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제 추미애 관심사고 분위기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곧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재성 의원이나 뭐 김진표, 전해철 이런 분들도 후보가 단일화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두 사람이 결단을 내린다. 최재성, 전해철.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네. 얼마나 유용성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460명 중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들이 1차 컷오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대표는 3명으로 추려요. 그리고 최고위원은 5명을 뽑는데 8명으로 추리거든요. 네. 근데 이 중앙위원은 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리고 특별위원장들. 네? 그래서 3명밖에 출마를 못해요. 그래서 단일화 해야 되겠네. 그 기간을 통해서 예. 단일화가 아니라 단삼화가 되는 거예요. 단삼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단일화지 어떤지 하는데 이미 거기서 이미 추려지기 때문에. 아니지 거기라도 빠질까봐. 그럴 수는 삼화에도 빠질까봐. 거기도 못 단일화하는 들어갈까봐. 2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 컷오프 됐습니다. 예, 알고 글쎄 있습니다. 그때 좀 그래서 그때 제가 컷오프 동지회로 이제 회원 가입을 이번에도 좀 하고 있는 것도 보이던데 송영길 의원도요. 송영길 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김부겸 장관은 어떡할까요? 지금 SNS 보니까 장관의 신부로서 참으로 곤혹스럽다. 개각 있을 때까지 장관으로서 직분만 전념하겠다. 이거 그 안 나갔다는 뜻입니까? SNS 글 쓴 게 이제 저 때문에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제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그랬죠. 인터뷰한 거. 아, 왜냐하면 저도 친구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친절하게. 어느 뭐 매체에 예. 대통령 사인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해 하겠다 그러는 것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 계파의 수장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수석당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자주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가만히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당대회 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였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비판이 일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도화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본인이 SNS에 사과글을 쓴 거죠. 지금은 그러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이제 거의 출마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제 하여간 김부겸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도 좀 무리였고 이런 문제는 자기가 단호하게 지도자가 될 사람이면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의 기대는 모습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다. 이것도 그리고 좀 이제 뭐냐면 이상하죠. 대통령 사인 운운한 것은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 이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거 있죠. 이 자체가 점수 많이 깎였어요. 점수 많이 깎였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본인도 SNS 썼듯이 지금 장마철, 홍수철, 태풍 막 피해 있잖아요. 네. 그럼 장관을 그만두면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하려면 한 달 공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는데 이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전당대회에 지금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 스타일이 구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네. 주무부처 장관이에요. 이게 거의 65년 만에 수건 사업을 지금 해결하는 과정인데 주무장관이 없다. 국회도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경 수사권 하나 문제 가지고도 네.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아유, 다음 장관이 와서 하면 되지. 너무 또 김부겸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금 김부겸 장관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중이군요. 오늘 두 분 보니까 김영주 장관도 좀 옹호한 것 같고 김부겸 장관도 이래저래 참 이 옹호하는. 모습이 장관이네요. 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부엉이 모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친문 의원 모임이라 하는데 언론이 지금 보도를 했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 분? 부엉이 모임? 뭐 언론에서 봤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부엉이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무슨 추모 모임인가 좀 뭐한 얘기지만 아, 부엉이 바위가 생각나서. 부엉이 마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부엉이 그게 바위. 아니고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서 달을 지키는 모임. 그러니까 친문 모임이었어요. 부엉이 모임. 네. 근데 뭐 의원들끼리 모임 만드는 건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뭐 그게 어땠다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해찬 총리가 또 대장 부엉이였어요. 대장 부엉이였죠 별명이. 네, 별명이. 예. 이해찬. 네, 이해찬 이해찬. 전 총리가 대장 부엉이가 별명이에요. 그 부엉이 모임에 혹시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가입하거나? 거기는 현역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아, 혹시 또 친분 관계? 저는 그래서 부엉이 모임은 제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네. 독수리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볼까. 네. 독수리 오영재 예전에 있었는데요. 네? 예. 거기 독수리 오영재고 독수리 모임. 창공을 날면서 먼 시야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염원하는. 혼자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또 콩뜻을 가지고 있구나. 네. 야 오늘 이제 드디어 대권을 기록했네. 근데 문제는 야당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뭐 부엉이든 뭐 박쥐든 뭐든 독수리든 이런 모임 만드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임도 많고 포럼도 많고 네. 공부하는 연구 정책 모임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런 모임 안 합니까? 하잖아요. 본인들은 친박, 비박 더 싸우고 난리잖아요. 개파 모임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끼리 모임은 많아요. 국회에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지. 또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모임 하나 결성이 됐습니다. 뭡니까? 정두원과 정청래 모임. 정정 모임 정말 모임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요. 모임이에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래. TV 한번 만나시고 또 라디오에 한번 만나시고 이러니까. 자, 원구성 협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재헌절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장당이 공석이 되지 않을까. 조금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으로 치면 회장 또 각 계열사 사장이 지금 공석 중인데 없다는 거죠.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네. 기업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직무유기하고 있는 건데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마냥 길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일이라는 게 닥쳐야지 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네. 또 정치적인 이제 셈법이 복잡할 때는. 그러니까 7월 17일 전에는 이제 되겠죠. 그건 그것도 안 되면 진짜 얼마 안 그건 남았거든요. 비난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맘만 먹으면 네.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하룻밤새 다 돼요. 주고받고 하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숙제 하루 전날 다 했잖아요. 뭐 법사위원장이나 뭐 운영위원장 갖고 뭐 여당 야당 많이 좀 다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원래 이게 17대 국회 원구성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열린우리당 여당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문 언론 개혁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네. 문광희 위원장, 당시 이미경 위원장인데요. 받고. 예. 문광희 위원장을 우리 여당이 가져가고 열린우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준 거예요. 당시 한나라당. 네. 정두원 당에게. 그래서 지금 그게 굳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문광희 위원장보다 당시 문광희 위원장 지금 법사위원장이 더 훨씬 중요해졌죠. 중요하죠. 게이트키핑을 하니까. 상원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운영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관례가 여당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저렇게들 뭐 빨리 안 하고 싸우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빨리 협상을 해서 그 정치력이라는 게 이런 거 주고받고 하면서 빨리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뭘까요? 왜 이럴까요? 이건 이거예요.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폭망했지 않습니까? 네. 총선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저는 예측할 때 원내 교섭단체나 구성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한 자리 끼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2년 후에 총선을 한번 기약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선거구제만 갑자기 얘기하려면 너무 노골적이고 속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헌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선거구제 개편을 끼어든 건데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 평생 수건사업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맞아요. 지역감정 맞아요. 타파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대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압승이 예상되지만 네. 어쨌든 민주주의와 정당 발전을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은 그 카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논의해서 받기 힘들 갔으면 좋겠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야당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다 죽어가는 야당을 살려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미적거리면서 안 할 겁니다. 이제 여당에서. 여당이 야당일 때는 하자 그랬었어요. 어때요? 근데 저는 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야당은 또 안 하자 그랬어요. 여당일 때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입장이 내려놓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송 얘기지만 KBS 수신료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여당이 되면 올려주자고 그래요. 이게 20몇 년 동안 안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 방송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야당은 반대하고 또 여당 되면 또 하자고 그러고 또 반대하고. 네. 이게 지금 15년 동안 그건 진짜 근 한 20년 동안 국민들이 반복되는 볼 거예요. 때는 진짜 불쾌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두 분은 개인적으로 중선거구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려면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치가 또 이 사회 전반을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려면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사실 좀 알쏭달쏭하죠. 오랜만에 이거 정치 떠나서 김성태 대표가 그래도 좋은 카드를 꺼낸 거네요. 이걸 받기가 참 쉽진 않겠지만 아니 그리고 또 무슨 목적이냐면 진작에 받았어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할 때부터.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이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무소속 합쳐서 157석 157 정도 입니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드니까 이제 야권을 다시 또 이제 개헌과 선거구제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공격하고. 방패막이로 이제 그런 걸로 꺼내든 그런 목적도 있죠. 네.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뭐 좀 가야죠. 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네. 다음 여기서.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많고
잘하긴 잘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행사 치러낸 거 보면 참 보기가 좋았는데 어쩌면 이런 의혹이 될 수가 있어요. 탁현민 없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이 일단 검증되고 공격수로서 뭐 최고를 인정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행사 기획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하는 기획 행사는 탁현민밖에 지금 안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 사람을 써서 이게 좀 부족한가 보다는 입증이 된, 검증이 된 탁현민 행정관이 계속 일해줬으면 하는 것은 뭐 청와대로서는 인지상정이죠. 그럼 탁현민 행정관 뭐 쭉 가는 거 진짜 첫눈 오면 가는 거 어떻게 아니, 됩니까? 첫눈 오면 보통 헤어진 사람도 만나는 날인데 뭐 또 첫눈 오면 또 보내주겠다는 것도 뭔지. 이렇게 첫눈 올 때 헤어지는 사람도 가끔 있는 거죠. 일단 겨울 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근로제죠. 지금 좀 싸움 갈등 양상이에요.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김영주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당청이 싸우는 모습 또 내각을 비판하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네. 요거 설명문이죠. 네, 참 친절이면서 설명하겠는데. 네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죠. 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OECD 1년 노동시간 평균이 1,700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2,058시간이에요. 맞네요. 그리고 독일이 1,300시간입니다. 근데 가성비, 시간당은 독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 아주 건전한, 하여튼 긍정적인 뭐 비판과 논란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꼭 갈등으로만 보지 말고요. 네. 그렇게 견제하고 비판한다고 보면 되고 그 대신에 노동부에서 사실 법 만든 지가 오래됐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 저도 좀 불만이에요. 그 이명박 정부 때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지금 저 김영주 장관 사실 가까운 사이라서 비판하기가 좀 뭐한데 좀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겠죠 아마도. 네. 제가 지금 봤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을 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연 노동자 편을 들었던가? 사용자 편을 좀 많이 사용자 들었죠. 편을 많이 들었죠. 네. 그런 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 이런 것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화이팅. 네, 화이팅 얘기 들으면서 잠시 광고 좀 듣고 가도 될까요? 제가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해찬 대 반이해찬? 아니, 대결이다. 이해찬이냐 아니냐. 이해찬이냐, 네. 이해찬 아니냐. 네. 이런 대결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결도 아니고 네. 그냥 지금 당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출마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제 추미애 관심사고 분위기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곧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재성 의원이나 뭐 김진표, 전해철 이런 분들도 후보가 단일화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두 사람이 결단을 내린다. 최재성, 전해철.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네. 얼마나 유용성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산성. 노동 생산성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잡는 이제 과정인 것이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것은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오해인데요. 당에서는 왜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느냐 이걸 6개월 계도 기간. 그렇죠. 근데 이제 홍보하려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선거 잘못하면 선거법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으니까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런 홍보 활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런 비판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것이고 제가 양쪽 알고 봤더니 갈등은 없고 그리고 이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처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는 그건 독재국가 같은 데서 이제 있는 거고
이게 당에서 이제 이렇게 정부를 이렇게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민심에 아무래도 가까이 가 있거든요, 당이.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주 50시간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60%나 돼요. 많다. 예. 예. 그래 되고 탄력 근로제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름철에 빙과류 네. 사업체 같은 경우 일을 연장 시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수출업체 갑자기 주문량이 몰렸어요. 근데 우리는 주 5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안 한다. 이러면 국익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탄력적으로 시간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건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적용할 때가 어딘지를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기도 하고 실태조사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앞에 정치권 최대 현안에 대해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정치수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친절인 정청래입니다. 왜 친절이죠? 오늘 친절하게 좀 설명할 게 있어요. 네. 설명 듣기 전에 요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설명 아니죠? 다른 거 설명. 뭐 그건 아니죠. 네. 예. 떠날 때가 됐다면서 본인의 SNS에 좀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네. 또 청와대가 첫눈 오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반려했어요. 자, 야당에서는 무슨 사태 핑퐁쇼 아니냐 이런 국민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으니까 탁현민 행정관과 통화했습니까? 네, 통화를 했죠, 네. 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전부터 이미 사의를 표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공격을 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가을에 정상회담도 있고 또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그때까지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려를 했어요. 네. 사표를 반려했으니까 조직인으로서 또 그걸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표를 내면 내지 SNS에 그걸 밝히고 이걸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참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이런 거예요. 글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몇백 명인데 네. 행정관이 그만둘 때마다 그렇게 뭐 요란을 떨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능력 있으면 뭐 그냥 계속 쓰든지 아니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나요? 지금 불만 섞인 지금 아니, 토로죠. 너무 지금. 요란을 떠는 것 같아서. 이런 거예요. 본인은 계속 사표를 냈는데 네. 안 받아주니까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면 작심하고 사표를 낸 것이고 왜 이렇게 요란하냐,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하는 것은 그걸 보도하고 있는 종편 언론들이에요. 본인들이 보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보도량이 많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걸 보고 자기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하는 거 보면 잘하는데 저는 이 기회에 이제 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대통령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후보들이나 당대표들이나 있는데 이런 능력 있는 친구들 가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못 받아 먹어요.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많고. 아니, 대통령이 그걸 이제 혹시 받아 드시는 거지, 우리 쉽게 말해서. 정도님 본인 경험도 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MB와 같이 결심했는데, 예. MB와 같이 일할 때 MB하고 죽이 잘 맞았던 게 MB가 저를 잘 받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능력을 받아주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 발휘를 잘 하죠. 받아주는 분들이 많은데 다르게 받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제안하면 열받아 하는 분도 있어요. 자, 뭐, 근데 문제는 글쎄요, 이 탁현민 행정관이 선임 행정관이잖아요. 네. 근데 또 야당에서는 항상 탁현민 행정관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선임 때부터. 선임 행정관으로 선임됐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그래서 되고 있긴 본인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능력은 있고 일은 자꾸 이제 하라고 그러고, 근데 자꾸 이제 공격하고 본인이 논란의 소지가 되고, 또 이제 국회에서 또 자꾸 이제 타겟팅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진작 그만두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얘기 지금 정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행정관 또